사실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할 때는 정량적인 근거로 설득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성공했을 때 그만큼 리턴을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전략은 꼭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하지만 나이브하게 남발하면 절대 안 된다. 너무 많죠. 무에서 항상 유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거다라고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어떤 해답들을 막 맞춰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공간으로까지 실체화를 시키는 거고, 대부분 클라이언트 분들도 정성적으로 얘기하면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요. 사실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할 때는 정량적인 근거로 설득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텔을 얼마의 예산으로 만들었을 때 매출은 이만큼 나올 수 있고 이 호텔의 비용은 얼마큼 나올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연간 수익률은 얼마고 자기자본금 대비 수익률은 얼마다, 이런 어떤 로직으로 공간을 개발하는 게 어떤 수치적인 결론을 갖고 올 건지를 말씀을 해드려야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저는 공간을 봤을 때 엑셀부터 켜요. 이거를 숫자로 만들어 봐요. 이 호텔에 얼마를 투자했을 때 3년을 갖고 있을 때 5년을 갖고 있을 때 얼마의 이익이 될 거냐, 이런 이제 계산들을 좀 할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건축주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따라서는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큰 지출을 해가면서 큰 어떤 이런 호텔들을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더 주인의식을 갖고 본인 건물을 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의 아주 초반 단계에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건물주분하고 싱크를 맞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이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오늘 와 있는 현장도 제가 신규로 이제 시공을 해서 이제 오픈을 바로 앞두고 있는 그런 호텔이거든요. 여기가 상권이 좋은 상권은 아니에요. 여기는 안산의 원곡동이라는 상권이라서 안산에서도 조금 인구가 빠져있는 상권이고 소비 캐파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권이에요. 게다가 다문화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 분들도 되게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내수 고객들이 여기서 많은 어떤 데이트를 한다거나 유흥을 즐기거나 하는 그런 상권의 패턴과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은 많은 객실을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원곡동의 내수 인구로 채울 수는 없다. 조금 더 큰 상권인 중앙이나 고잔 상권에서 고객들을 끌어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호텔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소형 호텔이기 때문에 다른 중소형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공간들을 만들 데가 어디 있을까 했을 때 이 호텔에는 지하 공간들이 창고로 버려져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각각 70평 정도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거기를 1순위로 했어요. 그래서 한 공간은 목욕탕으로 만들고요, 한 공간은 조식장으로 만들어 갖고 목욕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객실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안산에서 사우나랑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료칸무드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호텔밖에 없어 라는 어떤 인식이 되게끔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우선순위 그런 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초기 기획 회의 때 많은 것들이 논의가 돼요. 데이터도 들어오고 인구수도 들어오고 카드 매출 정보도 들어오고 이런 어떤 토대로 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분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레이드하고 항상 예산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은 제쳐두더라도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어떤 해답을 도출하는 거가 맨 앞단에 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좀 정리되고 나면요, 기준이란 게 섰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연하게 풀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실패하기 딱 좋은 선택이 하나 있었어요. 객실에다가 몰빵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호텔은 만약에 일반적인 호텔 리모델링처럼 외관, 복도, 객실 이런 거에만 새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망할 확률이 생각보다 있다. 이렇게 상권이 조금 열악해지고 옛날부터 있었던 많은 모텔들의 개체수는 그대로 있는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 이런 상권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 2인 객실이 포화라는 점이에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호텔이 나온다고 했을 때도 기껏해야 이 동네에서 갈 만한 호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객실 수를 안정적인 회전율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이유를 아주 기능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산출을 해야만 승부를 볼 수 있는 기본 스펙이 되는 거라서 두 개의 건물을 한 번에 매수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건물은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트렌디하지 않았을 뿐이니까. 약간의 보수 공사를 통해 가지고 톤만 맞춰주고요. 하나의 호텔은 완전히 올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좋은 호텔로 만들어줬고, 거기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지하 공간들을 새로 만들어줘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 호텔 타운 안에 있을 수 있게 만든 거거든요. 안산 같은 데는 관광 호텔도 좀 적고요. 이런 어떤 규모 있는 호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상권에서 이런 어떤 호텔의 부대 공간 기능을 갖고 있는 중소형 호텔이 있다 그러면 비즈니스 출장객들한테도 임팩트가 있을 수 있고요. 메인 상권에서 유흥을 즐기고 있는 고객들도 쉬어보고 싶은 그런 호텔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의 어떤 방향 자체를 초기부터 그쪽으로 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 때 객실 수에 2인 객실이 포화되면 객실을 통합해서 시그니처 객실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주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일부 객실은 통합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객실을
통합을 하니까 다이닝 공간도 나오고 스파 공간도 멋있게 나오고 침대 공간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욕탕이란 게 있을 때부터는 어떤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냐면, 서울에 있는 도미인 호텔 같은 거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도미인 호텔의 객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호텔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특징은 뭐가 있냐면, 객실은 아주 작습니다. 그 비싼 땅에다가 수익률을 높이려면 많은 객실들을 또 가져야 될 거고요.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은 어떤 모듈로 객실을 좀 설계하는 그런 이제 의도도 있는데, 객실은 작지만 대욕탕을 이용할 수 있고 야식을 소유라면을 주거든요. 그런 걸 이제 먹는 경험 컨텐츠가 이 호텔을 강남에서 합리적인 객단가에 목욕까지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한 공식을 넣은 게 이런 호텔의 어떤 부대 공간 기능들이에요.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꼭 한번 와보고 싶을 거고, 료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저희가 시그니처 통합한 객실이 있으니까 개인이 이제 욕탕에서 할 수가 있을 거고, 일반 객실에 입실하더라도 목욕탕과 또 조식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른 중소형 호텔은 잘 제공해 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통합을 하는 호텔의 프로젝트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 건 오히려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객실 수를 줄인다는 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이슈고요. 근데 지방에서의 중앙화 현상이라든지 인구의 소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류를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미 통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이제 모텔 건물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오히려 통합이라는 결단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리스크를 지고 성공했을 때 그만큼 리턴을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전략은 꼭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하지만 나이브하게 남발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호텔에서 객실 수가 몇 개이냐는 매각가치 산정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객실을 무작정 통합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이 공간이 지하가 없었잖아요. 통합을 고려해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크게 하지 않아도 여기는 살려낼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갔을 때 통합 계획을 하실 때는 보셔야 될 게, 내가 혹시 다른 호텔은 가지고 있지 않은 위락시설이라든지 큰 창고 공간이라든지 기계실이 너무 크진 않은지, 이런 공간들을 수익 공간으로 좀 바꿀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공간이 만약에 없다, 근데 여기는 2인 객실의 포화라서 내가 올 리모델링을 해도 기대하는 객단가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판단하시면은 그때는 통합이 유일한 대안일 수도 있고요. 다른 부동산 물건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적 가치로 이 호텔이 너무 매력적이면은 팔리는 전략을 공간기획에서 꼭 찾아야 됩니다. 호텔이란 거는 이 상권에 있는, 또는 이 상권에서 우리가 불러들여야 되는 게스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중심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호텔을 하실 분이면은 공급자적 시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지금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뭘 원하고 어떤 포인트에 임팩트를 느낄까, 어떤 트렌드에 반응할까, 실제 고객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내가 이 호텔을 만들었을 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기로 오고 싶을까? 이거를 계속 호텔 기획하면서는 한국시에서 계속 고민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엄청 많죠. 호텔 전체가 연면적이 크잖아요.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미처 신경을 못 쓴 포인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펀치리스트란 과정이 있는 거고요. 여기를 설계하는 사람, 여기를 오픈바이징 하는 저희 멤버,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하나하나 우리가 놓친 것들을 체크하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기존 이제 설계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그때그때 이제 설계 업무들을 같이 쳐주는 샵드로잉이라는 또 기능들도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놓칠 법한 것들을 찾는 게임이에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도 생각보다 이거는 약간 이슈가 있다 하는 것들은 펀치리스트 때 발견하고 바로 좀 보완하기도 하고 하면서, 고객이 느꼈을 때 이 동선이라든지 약간 어색함이 없게끔 만드는 거, 그런 거는 항상 모든 프로젝트에서 매뉴얼로 챙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현장에 맞게끔 챙겨야 되는 과정들은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오늘은 사실 현장에서 막 기획에 대한 것들 잘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런 또 현장에 나와가지고 완성된 공간에서 인터뷰하게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린 거는, 이런 것들을 실제 기획할 때는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있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좀 하고 있지, 이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앞으로도 좀 말씀을 나눌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댓글 달아 놓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